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78페이지, 학습지는 5페이지입니다. 다 준비됐죠? 자,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태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자, 지역 격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상 해가지고 KTX 개통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상과 부정적인 변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죠? 자, 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역 격차가 발생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접근성은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겠죠. 그래서 이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리해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지역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빨대 효과입니다. 빨대 효과. 자, 빨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빨대 효과의 정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빨대 효과는요.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와 경제력을 흡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빨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은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 중추, 도시권을 육성합니다.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지방, 중추, 도시권이란 게 뭐냐면요. 인구가 50만 이상의 지방의 도시들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요. 지역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겠죠. 지역 경쟁력 강화. 자, 이렇게 빨대 효과의 정의와 그 해결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나요? 생태 환경 파괴이죠. 자, 생태 환경의 파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생태 환경이 왜 파괴가 됐을까요? 맞아요.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겠지요. 자, 보면은요. 첫 번째, 이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녹지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녹지 면적은 감소하겠지요. 녹지 면적이
무엇을 뜻하나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녹이라는 건 뭐예요? 푸르다라는 것이죠. 지는요, 땅지자입니다. 즉, 푸른 땅? 자, 왜 푸를까? 그렇죠. 나무와 풀이 많기 때문에 푸르겠지요. 이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지요. 왜?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녹지 면적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어떻게 될까요?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파괴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태 환경이 또 왜 파괴가 될까?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육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바다, 교통수단 뭐가 있나요? 그렇죠. 대형 선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대형 선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기름 유출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요. 주로 다루는 내용은 외래 생물종이 전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래 생물종 전파. 외래가 무슨 뜻일까요? 바깥에 오는 생물종이라는 거죠. 대형 선박을 통해서 왜 외래 생물종이 전파가 될까요? 자, 그거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도 간혹 있을 거예요. 뭐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선박, 평형수.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외래 생물종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선박 평형수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쵸?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선박 평형수. 자, 선박이 뭐예요? 배죠, 배. 이렇게 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제 무역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고 하면은 대형 선박, 항공입니다. 자, 선박 이렇게 화물을 적재를 하잖아요. 화물을 적재를 하면은 이 배의 균형을 배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배 바닥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형수라 불러요. 평형수. 배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란 뜻이죠. 자, 이 평형수를 넣는데 문제는 배가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질 때 선박 평형수를 빼거나 다시 유입하는 과정 속에서 외래 생물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 생물종이 전파가 되면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렇죠.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생태계 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홍합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홍합은 정식 명칭이 지중해성 담치입니다. 지중해는 어디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담치가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종홍합, 우리나라 토종홍합을 박살내버리고 이 지중해성 담치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교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태 환경 파괴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은 해결하면 좋을까? 첫 번째, 자, 1번에 대한 점은 해결 방안입니다. 1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선 도로 건설로 인해 가지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래 야생동물이 살고 있던 곳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를 건설해 주어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줍니다. 우회도로 건설. 우회가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조금 덜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회, 돌아가면서 도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래 생물종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 2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해주면 되냐면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의무화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형수 처리 장치. 즉, 이 선박 평형수가 들어왔을 때 이 외래 생물종을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주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선박 평형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선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유입하게 된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선박 평형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은 외래 생물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달아야 되냐면은 이 정화장치라고 달려있는 게 뭐예요? 이게 처리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처리 장치를 통해 가지고 외래 생물종의 전파를 막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리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래 생물종을 막을 수 있을까? 자,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전기분해. 그 다음에 자외선 투사. 그 다음에 화학약품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래 생물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생태계 교란을 좀 더 막을 수가 있겠지요. 이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입니다. 이거를 의무화해야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달아야만 우리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상황이에요. 자, 이게 우회도로예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꼬불꼬불거리죠?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유, 어지러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이거는 그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좀 더 덜 파괴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만든 우회도로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생태통로예요. 자, 생태통로는 뭐라고 적혔나요? 여기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일로는 차가 지나다니는 차도고요.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통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동물들이 지나갈까요? 노루, 고라니, 멧돼지, 토끼, 고양이, 삭, 쥐. 네, 맞아요. 온갖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두 번째, 사이버 범죄. 세 번째, 뭐가 발생하냐고 하면은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자, 보면은요. 사생활 침해. 자, 사생활 침해는 왜 발생하게 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유출.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을 좀 덜 되게 하면 되겠죠.
자, 보면은요. 우선 본인 스스로가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방안 있잖아요. 내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라고 뜨잖아요. 그쵸? 이거를 계속 똑같은 비번으로 하면은 해킹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뜨는 것도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겠지요. 자, 그리고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회체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 범죄예요. 이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면은 인터넷 사기, 그 다음에 해킹, 사이버 저작권 침해,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는 방안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보안을 좀 더 강화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보안 관련 기구 및 전문 인력을 강화한다. 자, 이거 말고도 교과서에는 뭐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 자, 여러분, 정보화라는 것은요,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보가 지식이 되는 사회,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를 집중하라고. 자,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정보 격차가 왜 발생하게 될까? 자, 이거는요. 정보기기. 여러분, 내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잘 다루는 법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스마트폰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잘 다루는 법이라는 것은 좀 힘듭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보기기의 이용, 그 다음에 혹은 형편이 안 좋아서 정보기기 자체가 없거나 부족할 수 있겠죠. 접근, 이런 곳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보기기 이용과 접근 측면에서 이제 사회가 아니고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즉,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해결 방안. 우선은 아까 뭐랬어요? 정보기기가 없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정보기기를 지원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나는 정보기기가 있는데 잘 활용할 줄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시켜주면 되겠지요.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 알고 있지요? 네,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안녕!